지난 강의에서 분사구와 주절을 연결하는 with의 역할에 대해서 했죠. 분사구를 광의의 동사 개념을 적용하면 광의의 절 두 개를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어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with라는 이 분사구문에 쓰이는 연결어는 말이죠. 반드시 분사 앞에 주어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쓴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절주어, 종속절 주어가 다 같아서 분사로 만드는 절의 주어가 사라져 있는 경우에는 with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with가 이런 식으로 분사구와 주절을 연결하는 연결어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명사는 원래 요 ing의 원래 주어였고 지금도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게 주술 관계에 놓이게 된다. 요 놈이 요렇게 하는 거지. 요 놈이 요렇게 하고 요 놈이 요렇게 한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죠. 근데 역시 요렇게 쓰인 with 분사구도 일종의 분사구, 즉 부사절 축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ing가 being이나 having being이 되면 생략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with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being이 나오고 ed가 나온 경우도 있을 거고 이건 이제 원래 수동태였겠죠. 주어, be, pp가 돼 있던 거겠죠. 또는 똑같이 돼 있더라도 뒤가 형용사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뭐 the boy was happy. 그럼 the boy being happy가 되겠죠.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부사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부사의 일종인 전치사구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전치사구가 부사구니까. 원래 with가 없는 상태에서 접속사가 있고 요게 주어였고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표현해 본 겁니다. 따라서 분사구로 바뀐 상태에서 with가 써 있다. 뭐 with가 써 있건 안 써 있건 상관없죠. with가 써 있건 안 써 있건 요 being은 생략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략돼 버리게 되면 with 뒤에 명사 다음에 ing만 있는 게 아니고 with 명사 ed, with 명사 형용사, with 명사 부사, with 명사 전치사구 같은 형태들도 매우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with 연결어는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걸 몇 개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With one's eyes closed, 눈을 감고서. 한국말은 눈을 감고서인데 영어는 눈이 감겨진 상태로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왜? With his eyes closed란 말은 눈이 감겨진 채로 의미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어떤 접속사가 있었다면 절로 한번 환원시켜 볼게요. 원래 절로 his eyes가 됐고 여기 비동사가 빠진 거죠. being이. 그러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눈이 감겨진 채로란 얘기는 결국 그가 눈을 감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한국말은 사람 입장에서 항상 말을 하니까 사람 입장에서 눈을 감고서 이러는 거고 영어는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쓰는 거니까 눈이 감겨진 채로라고 쓰는 거죠. 한국말과 영어는 한국말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고 영어는 의미상의 주어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눈을 감고서를 이렇게 쓰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죠? 눈을 감고서니까.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Eyes Wide Shut.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의 만들다가 편집하다가 죽었죠. 스탠리 큐브릭이라는 감독은 2001년인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인가? 유명한 SF 영화의 그 고전적인 작품이죠. 그걸 60년대 말에 발표했던. 과연 인공지능인 컴퓨터는 인간의 적인가? 인간의 지원자인가? 뭐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은 아닌 그런 감독인데요. 스탠리 큐브릭이 마지막 만든 영화가 Eyes Wide Shut인데 갑자기 요게 생각나네. 이런 말은 형용 모순이죠. wide란 건 넓다는 얘기니까 넓게 눈을 감을 수는 없죠. 원래 뭡니까? eyes wide open이죠. 요게 뭡니까? with 분사구문이죠. eyes wide open. wide open이 형용사죠. 명사, 형용사. with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with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eyes wide open. 눈을 크게 뜨고서. 눈이 휘둥그레진 상황을 말하죠. 눈을 크게 뜨고서. 원래 이런 표현인데 제목이 참 재밌죠. eyes wide shut. 눈을 크게 닫았다. 참 이 함축적인 의미를 갖는 영화 제목이죠.
18금이니까 학생들은 볼 수 없고요. 성인이 되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또 학생들도 보고 싶어 한다. 또 다운로드 받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합시다. 자, with one's mouth stuffed. stuff는 꽉꽉 채우다죠. stuffed animal 알아요? stuffed animal. 애니멀을 꽉꽉 채운다. 애니멀에 뭘 꽉꽉 채워? 애니멀의 내장을 다 발견하고 거기에 약품을 뿌린 다음에 거기에 뭘 꽉꽉 채워넣어서 딱 세워놓은 뭐야? 박제 동물을 stuffed animal이라고 그래요. stuffed 꽉꽉 채워넣다. 입에 뭘 꽉꽉 채워넣겠어? 설마 솜을 채워넣은 건 아니겠죠? 음식물을 입에 가득 넣고서. 한국말과 참 영어는 언어 구조가 많이 다르죠. With one's arms folded. fold가 접은 거니까 팔짱을 끼고서. 팔짱을 끼고서. 우리나라 말은 팔짱을 끼고서. 영어는 팔짱이 끼워진 채로. 다리를 꼬고서. With one's eyes crossed. With the door open. With one's mouth full. With one's mouth full은 아까 했던 with one's mouth stuffed하고 같은 표현이죠. 거기서 open은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전사구 with a pipe in one's mouth. 파이프를 입에 물고서. 스틱을 손에 쥐고서. one's back against wall. 등을 벽에 기대고서. hands 두 개 손이겠죠. 손 두 개를 다 포켓 속에 집어넣고서. 번들을 머리에 이고서. 북을 팔에 들고서. 참 한국말이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영어는 전부 in이거나 on인데 파이프 in one's mouth는 입에 물고서, 지팡이는 짚고서, 손은 집어넣고서, 책은 들고서. 미국 놈들이 공부하려면 돌아버려요. 미국 놈들은 wear 하면 신발도 신고, 양말도 신고, 장갑도 신고, 모자도 신고, 옷도 입고 다 하죠. 이건 뭐 신는 거, 입는 거, 끼는 거 다 동사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이 굉장히 쉽다고 하는데 한국인한테는 한국말이 쉽죠. 우리가 영어가 어렵죠? 그러면 미국, 영국 사람은 한국말이 어려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국수주의자가 너무 많아서요. 한국어가 세계에서 배우기가 제일 쉽대. 뭔 그런 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이 배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인 거예요. 왜? 한국 사람이 미국어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잘 배우죠. 한국 사람도 미국에 살면 잘 배워요. 그거 뭐 당연한 건데.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또 언어가 그만큼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 어느 하나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장점이 있는 거죠. 장단점이. 부사. 신발을 신고서. 안경은 쓰고서. 모자는 쓰고서. 옷은 입고서. 이봐. 영어 on이라는 걸 고정시켜서 보면 한국말이 어렵죠. 한국말을 고정시켜서 보면 영어가 어려워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TV를 끄고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쭉 봤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다 with 분사구의 한 형태들이라는 걸 알고 한번 보자. 그럼 요때요 with 다 안 써도 되겠죠? with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TV on 그러면 TV on 커머야. TV on 커머. TV를 켜고서 그런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with란 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with hand in hand 뒤에도 나오겠지만 with 빼고 그냥 hand in hand 그러면 됩니다. 자, 5번 대등절의 축약. 이때까지는 종속 접속절의 축약이었죠. 대등절이 축약을 되면 말이죠. 당연히 접속사 end는 반드시 뺍니다. 이거는 원인하고 똑같아요. 원인의 접속가 빠지듯이 end도 반드시 빼요. 반드시 뺀 다음에 보통 커머 뒤에 분사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의 후치라고 되어 있죠. 분사의 후치. 영어로 하면 reduced main clause. 주절의 축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주절이냐? end가 되어 있으면 왼쪽 절, 오른쪽 절이 대등절이죠. 왼쪽 절이 주절이면 오른쪽 절도 주절이니까 양자도 주절이니까 어느 절이 축약이 되건 주절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주절이 축약되면 커머 뒤에 분사구를 두기 때문에 분사의 후치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and는 무조건 지우고 원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주어가 같으면 and와 주어를 함께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꾸고 나머지의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example 한번 볼게요. Architecture is the oldest art forms고요. And it. 원래 이 상태에서 it을 안 써도 되죠. and는 절과 절의 병렬도 되고 구와 구의 병렬도 되니까 이렇게 병렬이 되겠죠. architecture가 주어가 같으니까. 건축은 가장 오래된 art forms고 beauty와 functionality 기능성이죠. 미와 기능성을 하나로 통합한다. 어떻게 한다?
대등절 두 개, 둘 다 주절이죠. 어느 하나를 축약하고 싶으면 and를 지우고 주어 같으니까 또 지우고 이거 어떻게 한다? combin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architecture is the oldest art forms combining. and가 있으면 동사를 쓰고 and가 없으면 분사를 쓴다. 접속사 날리고 분사. 대등절은 아주 명확해요. 원인하고 똑같아요.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 접사가 없으면 ing. 두 번째, some animals nurture, 양육하는 거죠.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양육하는데, 그리고 other animals죠. 다른 동물들은 자기의 offspring, 자식을 떠나버린대. 스스로 살라고. 두 개의 동물 형태가 있네요. 인간은 왼쪽에 속하죠. 아무래도 고등동물일수록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nurture가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and를 떼버리고 주어가 다르네요. 그럼 이건 남겨둔 상태에서 ing 바꾸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접속사가 사라지는 분사구니까 원인에서 했듯이 접속사가 사라지는 분사구는 주어가 달라도 분사구로 바꿀 수 있다.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것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브루스 베러는 미니스터, 장관이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죠.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one of the most successful advertising men of the 1920s. 1920년대 가장 위대한 광고인 중에 하나다. 이건 그냥 이렇게 둬도 되겠죠? 예. 이거하고 이게 and로 연결된 거죠. and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와 구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앞에 보호가 하나, 뒤에 보호가 두 개를 연결했다고 그냥 봐도 돼요. 그냥 써도 되는데 어떤 분사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런 was를 쓰지 않고 the son of a minister and 지우고 브루스 베런 was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the son of the minister, Bruce Barron w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dvertising men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3번은 왜 집어넣나 하면 말이죠. 분사구가 뒤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건 왜 집어넣는다. 잘 보시면 말이죠. son of a minister가 탁 나오고 쉼표가 나오고 브루스 베런 워즈가 딱 나왔죠. 요게 말이죠. 잘 보시면 son of the minister가 그냥 브루스 베런과 동격이죠. 예. 미니스터의 son인 브루스 베런. 다시 말하자면 son of a minister가 그냥 브루스 베런을 설명해 주죠. 커머가 이렇게 나와서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부사절 축약의 분사구라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접속사들에서 유래했는지가 좀 잘 모르겠죠. 목사의 아들이라서 광고인이 됐다? 말 안 되죠? 목사의 아들이었을 때 광고인이 된 것도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 되기 전에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된 것도 아니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싶어서 3번을 집어넣은 거야. 자, 우리가 분사의 기원을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들의 축약이었어. 이 경우는 보통 쉼표가 없죠. 분사 앞뒤에. 지금 우리가 지난 강의부터 이번 강의에 했던 것은 부사절 축약으로서의 분사구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종속 접사절인 경우는 앞에 나오고 커머가 찍고 대등절 엔딩인 경우는 커머 찍고 뒤에 분사가 나왔죠. 어쨌건 앞에 있건 뒤에 있건 분사 앞 뒤에 커머가 있었거든. 그럼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 뭐 ing건 ed건 빙이 생략돼서 뭐 형용사건 간에 얘가 커머 없이 좌우에 커머 없이 쓰이면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분사고 형용사절에서 기원한 거고 관계대명사절에서 기원한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뒤에 커머가 있거나 앞에 커머가 있으면 이거는 접속사절에서 온 거구나. 부사절 혹은 end절의 축약형이구나. 이렇게 그냥 단선적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거야. 물론 이렇게 보면 90%, 85% 정도는 맞아떨어져요.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딱 이걸 넣은 거야. 다른 예문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ounded in 1937년. 카네기, 제가 카네기 재단이 이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의 기자라는 잘 모르니까 역사적으로 내가 역사를 호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뭐 제이스 파운데이션을 봅시다. 내가 만들었어. 제이스 파운데이션 gives charity to the homeless 이렇게 봅시다. 자, 분명히 커머가 있고요. 분명히 분사구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생각으로는 커머로 구분되어 있는 분사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종속 접사절이 축약된 부사절의 축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이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1937년에 창설된 거야. 제이스 파운데이션이 홈리스,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 또는 뭐 봉사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접사절에서 기원했을까 한번 생각해봐. 일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37년에 창설되었을 때, 그럼 1937년에 창설되었을 때 예를 들면 when it was가 빠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시점이 안 맞죠? 창설되었을 때는 1937년 시점을 말하는데 저건 시제가 현재야. 안 되지? 됐어. 그러면 지금 그럼 when이 아니고요. since로 하죠. 뭐 since. 창설된 이래로 그럼 뭡니까? 과거 이래로 하면 저거 뭐가 돼야 돼? 현재 완료가 돼야 되네. 또 아니네. 하하. 그래? 선생님 원인으로 하죠 뭐. 그러면 37년에 왜 자꾸 희가 나오냐 이 바보같이. 이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계속 이시였어. as it was. 그러면 as 원인으로 바꿨어. 그럼 37년에 창설되면 자선활동을 하고 38년에 창설되면 영리활동을 하냐? 말이 되냐? 그러면 그럼 양보하지. 양보. 원인이 안 되는데 양보가 되겠어요? 37년에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선. 그럼 37년에 창설되면 무조건 영리활동해야 돼? 말도 안 되지. 봐봐. 이거 봐. 분명히 커머로 구분되어 있는 분사구인데 어떤 접사절에서 기원했는지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를 추각하면 주로 커머 없는 분사가 되고 접소절을 추각하면 주로 커머가 있는 분사구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여긴 참이 아니야. 커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사절 추각이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이건 뭘까?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J's foundation which was 느낌 온다. 1937 gives 이런 내용이네. 분명히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왔죠. 종속 접사절에서 온 게 아니고요.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온 것도 커머가 써 있는 분사구가 될 수 있어. 왜? 원래 커머가 있었으니까 뭐야 비제한적용법. 그렇군.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 하더라도 비제한적용법은 원래 커머가 있었기 때문에 분사구로 바뀌어도 커머가 남아있다 이거야. 이때 founded in 1937을 여기에 쓸 수도 있지만 얘를 앞으로 빼서 여기에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중간에 껴있건 앞에 있건. 원래 종속접사에서 온 분사구도 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중간이냐 앞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커머가 원래 붙어있던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바뀐 거기 때문에 분사구가 돼도 커머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그럼 제이스 파운데이션이 결국 1937년에 창설되었다는 얘기지. 창설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창설되었 이래도 아니고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니고 여기는 접사의 뜻이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접사의 뜻이 없고 그냥 이거는 제이스 파운데이션을 설명하는 설명에 불과하죠. 즉 단순한 수로에 불과합니다. 수로하고 수식어가 같다는 얘기 첫 강의에서 했죠. 수로는 수식어와 같거든. 제이스 파운데이션이 founded in 1937년이라는 얘기는 1937년에 창설된 거란 얘기잖아. 즉 그래서 이걸 수로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걸 꾸며준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분사가 맨 앞에 나오고 특히 접속사가 남아있지 않을 때는 어떤 접속사에서 유래하는가 어떤 접사가 생략됐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접속사가 남아있어야 된다면 꼭 남아있었겠지. 없어졌다면 원인 이유일 텐데 원인 이유 별로 따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 또는 원인 이유가 아닌 접사가 사라졌다면 빼도 되니까 뺐겠지. 아니면 없다면 또 뭡니까? 관계대명사절이 바뀐 걸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수능 독해를 하거나 무슨 독해를 하거나
뭐 토플 독해랑 독해를 할 때 접속사가 남아있지 않는 독립적인 분사구를 보게 되면 그냥 주어를 수식하면 그만이야. 무슨 접속사인지 해석하려고 하지 마.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37년에 창설된 제이제너는 목사님의 아들인 브루스 베너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뭘 얘기하는지 알지? 커머로 구분된 분사구를 어떤 종속 접속사들과 무리하게 연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독해다. 실제적으로도 잘못됐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알겠지? 원인에서 온 것이건 아니면 원인이 아닌 것에서 온 것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온 것이건 따질 필요가 없고 주어를 바로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미국의 어떤 문법책에서는 분사구가 문장 맨 앞에 있고 커마가 찍혔을 때 이거를 문두에 오는 수식어라 그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분사구를 뭐라고 부른다고? 모디파이어라고 부른다 그랬지? 수식어라고 부른다고. 분사구가 원래 수식어야. 왜? 주어를 설명해 주니까. 그치? 그래서 문두에 오는 수식어로 그냥 해석하고 바로 주어를 꾸며주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면 그 접속사에 맞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되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분사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커머와 함께 쓰이는 분사구를 한번 정리해 볼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먼저 접속사가 이렇게 남아있고 이게 ing가 돼 있건 ed가 돼 있건 뭐 형용사가 여러 가지 있겠죠? 참고로 두 개만 합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주어가 돼 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것만 잘 정하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는 얘가 이걸 한 거니까 얘가 이거를 한다는 능동관계면 ing, 얘가 이 동작이 대상이 되는 수동관계면 이걸 쓰면 되겠죠. 얘의 입장에서 능동과 수동만 정하면 되고 해석은 이 접사에 맞게 해석하면 그만이죠. 접사가 없다. 없으면 그냥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형태가 있겠죠. 요거는 이유가 빠진 거건 뜻이 분명한 시간이 빠진 거건 아니면 주격 관계대명사들에서 온 것이건 비제한적용법에 신경 쓰지 말고 이놈이 이렇게 하면 된다. ing면 요놈이 요렇게 하는 놈, ed면 요렇게 되는 놈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명사가 남아있고 ing, 명사가 남아있고 ed,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구는 이 주어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거죠. 왜? 의미상의 주어가 요거니까 요놈이 하면 요거, 요놈이 되면 요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그만이겠죠. 그 앞에 with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역시 요놈이 한다, 요놈이 된다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분사구로 바뀐 상태에서 쭉 한번 설명해 봤어. 다 정리가 됐죠? 네. 이것으로 말이죠. 분사의 기본적인 의미, 분사의 기본적인 용법, 분사의 기원, 독해 과정에서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론까지 다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잔챙이 좀 하면 되겠죠. 잔챙이지만 매우 중요한 잔챙이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퍼백으로서 122페이지인데요. 특수한 분사라고 돼 있죠. 특수한 분사는 뭔가 하면 뜻이 특수해요. 뜻이. 감정 유발 동사라고 돼 있죠. 유발의 동그라미. 영어에서 감정에 관계된 동사는 하다가 아니고요.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의 뜻이라는 거죠. 하게 하다, 하게 만들다. excite, 흥분시키다. irritate, 짱나게 하다. 그죠? annoy, 성가시게 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전부 영어에서 감정과 관계된 동사들은 감정 유발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서부터 특수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내면 보어 수식어로서, 이거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보어인과 수식어는 마찬가지니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she is 이런 문장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어를 씁시다. She is a blank girl 있고, the girl is blank가 있다. 요때는 거를 수식어로 맺고 있고, 이땐 거의 보어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다 이 얘기죠. 그죠? 예를 들면 쪽팔려 하고 있다. 쪽팔려 하고 있으면 embarrassed죠. 이렇게 여기도 쪽팔려 하고 있으면 embarrassed. 수식어로서 보어로서 기능이 같은 거니까 그 얘기예요. 보어 수식어로서 어떻게 쓰인다? ing가 능동이 아니라 사동. 사동은 영어로 하면 causative겠네. causative 배웠죠? 어떤 걸 하게 만든다. ing가
하다의 뜻이 아니라 하게 한다는 의미래요. 왜? 원래 동사가 하게 하다니까. PP는 이제 과거분사의 약자죠. 수동형 분사. 수동형 분사는 수동이 아니라 수동형 분사지만 능동의 뜻이래 한국말로. 감정 상태, 상태 동그라미. 하는의 의미가 된다. 자, 예를 들면 어떤 동사가 있죠? disappoint가 나왔다. disappoint가 나왔으면 이게 뜻이 뭐죠? 실망시키다의 뜻이래. 원래 뜻이 causa티브야. 그러니까 ing가 붙으면 실망시키는 이지. 뭐 당연하죠. 감정 유발이죠. 예. 그러면 이게 과거 분사, 수동형 분사가 되면 실망시킴을 당한 거니까. 누가 실망시켰어? 그거를 내가 당했어. 그럼 나는 실망하고 있겠죠. 감정 상태를 가리키. 실망하고 있는 그렇죠. 실망하고 있는. 이거는 한국말과의 연관관계를 특별히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의 동사는 ing를 붙이면 능동, 하는이고 이들이 붙이면 보통 되는 또는 된 그런 뜻이 되는데 감정 유발 동사는 뜻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 유발, 하게 하는, 요거는 하는 이렇게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명사가 딱 나와서 수식한다고 할 때 이 명사에 사람이 나올 것이가 사물이 나올 것이가 그런 문제를 할 수 있겠네요. 요거부터 해볼까요? 감정 유발 동사에 ed가 붙게 되면 어떤 감정 상태를 가리키니까 사람과 사물 입장에 볼 때 사물은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수가 없죠. 책상 너 화났냐? 이거 아니잖아. 따라서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감정 유발 동사의 ed 분사는 당연히 사람과 함께 쓰이게 되겠죠. 사람을 수식할 수 있다면 사람의 보호로도 쓰인다 이 말이 되겠죠. 같은 말이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예. 실망시키는 감정 유발 동사의 ing형 분사는 어떨까요? 어떤 사건, 예를 들면 김연아가 4등을 했다. 그게 나를 실망시킬 수 있죠. 어떤 일도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고 또는 그녀가 나를 실망시키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도 할 수 있어. 사람이란 말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돼. 주체를 말하죠. 주체.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회사일 수도 있죠. 티치미가 나를 실망시키네 뭐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장하네. 그런 식으로 이 주체, 사람에 대신할 수 있는 법인격일 수도 있고 정부 부서일 수도 있고 어떤 기관일 수도 있고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사천일 수도 있고 사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감정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감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이나 사물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문법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 유발 동사는 사물은 ing, 사람은 ed.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 요거예요. 예, 사람은 두 개 다 가능하고 일은 요거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식되는 명사에 일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에 일이 나온다면 무조건 감정 유발 동사는 ing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나오면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example 한번 볼까요? example. 거기 있는 동사들 쭉 나왔죠? 그 동사들 뜻 한번 정리해 주시고 비슷한 뜻들을 한번 모아놨습니다. 왼쪽에 4개는 지치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거. 그 다음 화나게 하는 것들 쭉 나왔고요. 뭐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쭉 나왔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게 쭉 나왔고 맨 끝에 놀라게 하는 것들 쭉 나오는데 개별적인 차이들은 사전에서 찾아서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말이죠. 그 embarrass 있죠. embarrass하고 puzzle 이런 걸 전부 다 당혹이라고 다 일괄해서 짜잡아서 설명하면 안 돼요. embarrass는 당황은 당황인데 쪽팔리게 하는 당황이야. 얼굴을 빨개지게 하는 거 있죠. 이게 embarrass야. puzzle은 원래 명사로 수수께끼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 이런 의미의 당혹이거든. 당혹도 다 같은 당혹이 아니에요. 그런 종차들은 제가 말로 하기보다는 영영서전 한번 다 찾아보면서 아하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자, example 한번 볼게요. Scene was horrifying. Scene은 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ing죠. Spectator 관중이요. 관중이 놀라지 관중이 누굴 놀라게 하려면 관중이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사이트를 보고 관중이 그냥 공포에 질렸다는 거지 감정 상태를 말하니까 ed가 맞습니다. 이런 식의 표준 예문을 본다면 일은 ing고 사람은 ed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 이거죠. 예. 게임이 나왔어. 게임이야. 이거 사물이야? 일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보링 게임이겠죠. 지루한 게임. 청중이야, 청중. 청중은 말이죠. 지루해 하는 거죠. 지루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가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하지만 이 경우는 반드시 보링이겠지만 이 경우는 100% 보르드라고 볼 수는 없어. 보르드 오디언스가 주로 많겠지만 보링 오디언스도 있을 수가 있어. 왜요? 누구 입장에서? 연주자 입장에서. 연주자가 락커야. 락커가 막 연주를 하면서 야! 막 이렇게 헤드뱅잉 하는데 관중들은 너 한번 해봐 새끼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하다가 고개를 한번 딱 들었더니 전부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뭐야? 연주자 입장에서 연락이 보링한 오디언스죠. 나를 보호하게 만들잖아. 그러면 기타 치기 싫지. 에이 이거 때려 부시고 막 그러죠. 물론 옛날에 기차를 때려 부셨던 사람이 뭐 관중이 환호를 안 해서 때려 부신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청중이 지루해 하는 것은 이거는 연주자 탓이지. 청중이 지루하게 만드는 청중은 연주자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위에 게 훨씬 많이 쓰이겠지만 밑에 거가 없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는 둘 다 많이 쓰일 수 있어. 언어인은 성가시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는 건데 어떤 여자가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썼어요. 그럼 이 여자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여자죠. 뭐 어떻게 씁니까? 어노잉 워먼이죠. 뭔가가 그녀를 짜증내게 했어. 그럼 그녀가 짜증내고 있겠지. 그러면 어노이드 워먼이죠. 이거는 이 여자는 스스로는 굉장히 즐거울 수 있어요. 룰룰룰룰 그런데 쟤만 보면 연부가 담다 피해. 아 짜증나 화나. 아 성가셔. 얘는 이 여자가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다. 언어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예요. 성가시게 하는 거, 짜증나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건데 짜증나게 하는, 짜증내는. 한국말로 하면 요거는 짜증나는, 요거는 짜증내는. 한 끗 차이다. 짜증나는 여자야. 짜증내는 여자야. 어렵죠 한국말도. 한국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때는 넣어보세요. 유발인지 상태인지. 감정을 유발하는 건지 감정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잔칭이 두 번째 유사분사로 가겠습니다. 유사분사. 영어로 quasi particip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사분사. 유사분사의 기본 형식은 이겁니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밑에 거는 복합명사죠. 예.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면 weak mind. 약한 마인드죠. 예. 약한 마인드. 그죠? 약한 마인드. 자, 그러면 이거 꾸며주는 거야. 명사, 명사가 복합명사를 이루고 있으면 복합명사에서 앞에 있는 명사는 형용사는 아니지만 형용사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알죠? 아이언이고 프론트야. 프론트는 전면이라고 해봅시다. 철로 된 전면이죠. 앞부분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거야. 철로 된 프론트. 복합명사에서도 앞명사는 형용사 구시라는 거니까 앞에 두 단어의 품사는 다르다 하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명사구가 된 거죠. 예, 명사구, 형용사 플러스 명사. 앞에 적절한 한정사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이때 이걸 내가 명사로 쓰기가 싫은 거야. 어떻게? 형용사로 또 쓰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하이픈 쓰고 ed 붙이면 요게 새로운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또 꾸며줄 수 있어. weak-minded girl, iron-fronted building, 전면이 철로 되어 있는 빌딩.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만들기 전에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 명사 플러스 명사의 명사구였어. 하이픈과 ed를 붙이는 순간 형용사구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니 형용사로 바뀐 거죠. 생겨먹은 게 뭐처럼 생겼어? ed형 분사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이 분사인데 사실은 이게 ed형 분사가 아니죠. 왜? ed형 분사는 동사의 ed가 붙은 건데 뭐의 ed가 붙은 거야? 하하, 명사의 ed가 붙었네. 생긴 것만 ed형 분사지 사실은 그 본질이 ed형 분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뭡니까? 사이비 분사라고 하는 거지. 자식 분사인 척하고 난리야. 자식 분사도 아닌 게 확 그냥 분사처럼 생겼지만 분사가 아니라고
was particip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이죠. 사전에 minded 찾으면 사전에 안 나와요. minded가 사전에 나오면 명사에 ed 붙은 건 사전에 다 나오게? 어떤 명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weak-minded는 나와요. 왜? 많이 쓰니까. 알겠지? minded만 찾으면 안 나옵니다. 명사에 그냥 ed 붙은 거니까. 그거는 ed형 분사가 웬만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야. 동사에 ed가 붙으면 분사가 되는 건 다 아는 건데 그걸 다 사전에 기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동사 바로 옆에 형태 변화만 해주면 되는 거지. 아주 많이 쓰는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narrow-minded 아주 많이 나오죠? 속 좁은, red-colored, good-natured, good-natured, natured 찾지 말고 nature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nature 뭐야? 천성이죠? 천성이 훌륭한 여자. cold-blooded, 피가 찬 거지. 냉혈동물. hot-tempered man, temper, 기질이죠? 기질이 뜨거운, 그러니까 성미가 급한 남자. long-tailed rabbit, one-eyed boy, one-eye는 하나의 눈이지만 one-eyed는 눈이 하나인이죠. 완전히 달라지죠. one-eye는 둘 중에 눈 중에 그냥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one-eyed가 되면 눈이 하나인. long-armed, 팔이 긴. deep-rooted, 뿌리 깊은. absent-minded, mind가 absent 하는 거니까 정신 상태가 부재해. 얼빠진, 건망증이 심한. 맨 끝에 게 참 많이 나오죠? absent-minded, 얼빠진, 건망증이 심한. 제가 지금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잘 보세요. deep-rooted가 나왔어.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유사분사를 썼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본 유사분사를 볼 수도 있죠. deep-rooted feeling 해봅시다. 제가 어떻게 번역했어요? 뿌리 깊은 이랬어요. 또 하나 더 해볼게요. good-natured 제가 어떻게 번역했어요? good-natured woman, 천성이 착한 여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나 보면 이거 그냥 외우면 되겠지만 처음 본 유사분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해석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야. 자 봐. 뿌리가 깊은, 네이처가 굿한.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죠? 마치 얘를 의미상의 주어, 얘를 의미상의 수로처럼 해석하고 있죠. 뿌리 깊은. 아까 one-eyed 어떻게 번역했어? one-eye는 하나의 눈인데 one-eyed는 내가 어떻게 번역했죠? 눈이 하나인 이렇게 번역했죠? 하하, 이게 번역의 비밀이네. 유사분사 번역 방법은 뒤에 ed이 붙은 거에 주어를 쓰고요. 뿌리가 깊은, 천성이 착한, 눈이 하나인 이렇게 번역하면 돼. 못 보는 게 나와도 이렇게 번역하면 돼. 왜 그럴까? deep-rooted는 deep root에서 왔죠. 뭐? 수식어야. 수식어는 뭐와 같다고? 보와 같대. deep-root의 의미는 결국 뭐야? root is deep이란 얘기와 같다. 이해가? 거봐. deep-root란 말은 결국 root is deep이란 말이거든. 따라서 deep-rooted가 됐을 때 루트가 딥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절대 이상하지 않지. 너무너무 당연한 거지. 이해가죠? good-natured란 것은 nature is good이라는 의미관계가 있기 때문에 nature is가 good한 이렇게 번역하는 거야. 알겠지? 이유가 다 있네. 자, 정말 잔챙이로 갑니다. 다른 품사로 쓰이는 분사. 이건 뭐냐? 분사는 뭐로 쓰여요? 형용사로 쓰이죠. 예. 명사를 수식하는 데도 그렇고요. 독립적으로 쓰일 때도 앞에 주어가 남아있지 않는 이상 뒤에 있는 주어를 수식한다고 다 봤어요, 아까. 그런데 형용사로 안 쓰이는 경우를 한번 쭉 모아본 겁니다. 1번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명사로 쓰인다는 거거든요. 뭐가 있을 때? 더가 있을 때. 원래 형용사가 더가 오면 명사가 되는 거 아시죠? 영은 젊은인데 더 영 그러면 젊은이들 아니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원래 더가 올 때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상한 거 아니지 이건. 예, 많이 쓰이는 거로 보는데 일단 분사가 형용사니까 앞에 더가 붙으면 명사가 되는 거고 뜻은 복수 보통명사, 사람들이죠. 단수 보통명사, 사람, 추상명사, 예, 어떤 사물을 가리키죠.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첫 번째 people을 가리킬 때만 복수로 받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단수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ttend to the living first and then the dead. The living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보고 죽은 사람은 그 다음에 돌봐라. 살아있는 사람부터 먼저 살리고 시체는 나중에 처리해야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The living은 the living people, the dead는 the dead people의 뜻이겠죠. 왼쪽은 분사 앞에 더가 붙은 거고 오른쪽은 형용사 앞에 더가 붙은 거지만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혹시 빔을 만들어놨나? 볼까요? 여기는 여기 있네요. 만들어놨네요. 네, 그럼 보면서 합시다. The living first and then the dead. 그럼 두 번째, the wounded 다음에 were. 제가 were에 왜 밑줄을 쳐놨지? were에 밑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있는 wounded라는 표현. wounded라는 표현이 부상당한 사람들이라는 복수라는 얘기죠. The wounded. 부상당한 사람들이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The wounded people의 뜻이죠. There are not enough jobs for the handicapped. The handicapped. 신체 장애자 많이 쓰죠. 핸디캡이 원래 동사라는 얘기죠. 장애를 주다. 장애를 주다. handicapped. 장애가 있는, 장애가 생긴 사람들. The handicapped. 장애인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장애인이란 말이 좀 뭔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뭔가 떨어진다, 모자란다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the physically challenged라는 표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euphemism이라고 하죠. euphemism. euphemism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die라고 하기 싫어서 pass away 이렇게 하는 것도 완곡어법이죠. 또는 뭐 go to sleep 영면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죽었다는 표현을 바로 쓰기 싫어서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게 더 유페미즘인데 이거는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듣기 좋게 하는 말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뭔가 남에 비해서 떨어진다, 열등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극복 의지를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신체적인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도전받고 있는 거니까 이런 적극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죠. 뭐 더 나쁜 의미들도 쓰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건 더 나쁘죠. 더 crippled. 이건 핸디캡트보다 더 나빠요. 크리플이 다리를 쩔룩거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쩔룩이 뭐 그런 정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보다는 이게 낫고요. 이거보다는 요새 이걸 많이 씁니다만 가장 포멀한 표현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제일 많이 쓰죠. 어쨌건 더 플러스 분사가 전부 사람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보통 사람들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라도 사람인 경우가 있거든요. 분사도 마찬가지다. 여기 지금 단수로 보이죠? 다 단수란 거죠. The accused 뭐죠? accused가 기소하다니까 the accused는 피고. The employed 된 사람이 한 명이니까 단수일 수밖에 없죠. 뭐 같아요? The employee. The deceased. 요거 decreased 아닙니다. decreased 아니고요. deceased. deceased는 die의 가장 존칭이야. 사람이 별세하셨다, 서거하셨다. 한국말로 하면 고인이죠. 고인은 우리 안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더 플러스 분사가 단수를 가리킬 수도 있다. 요거는 사물을 가리키죠.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머스트는 여기서 필연성을 의미합니다. 더 플러스 분사는 사람들, 사람, 그다음에 추상적인 걸 가리키는데 일, 그렇죠? 첫 번째 경우 사람들을 가리킬 때만 복수로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접속사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기원적으로 보면 이건 다 동사에서 기원한 것인 건 맞아. 하지만 동사에서 기원했다는 걸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 동사에서 기원한 분사처럼 생긴 접속사 전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ing로 생기고 id로 생겼는데 이게 분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인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걸 모아놨어요. 전치사로 쓰이는 거 보세요. concerning, regarding, 뭐뭇에 관하여. considering,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전치사 for와 같답니다. compared with, 뭐뭐와 비교해 보면. talking of,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following, 뭐뭐에 뒤이어, after지. based on, 뭐뭐에 기초하여. 그럼 선생님 이거 말이죠. 다 동사에서 기원한 것 같아요. 왜요? 동사 뜻에서 관계가 있죠. concerning, 관하여. regarding, 명사 regard가 관련의 뜻이 있잖아요.
컨시더가 고려하다니까 컨시더링은 뭐뭐를 고려해 보면이죠. 선생님 그런 말이죠. 이거 다 동사의 뜻에 ing 붙은 거니까 그냥 분사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되긴 되는데 이게 분사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적절치 않고 여러분들한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왜 힘들다는 것이냐? Judging from his accent. 그의 액센트로 판단해 볼 때 그는 캐나다인임에 틀림없다. Judging from. 대표적으로 전치사로 쓰이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사에서 왔지만 그냥 전치사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Judging from이 그냥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어요. 그러고 넘어가는 게 낫다는 거야. 왜? 얘를 분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dangling modifier라고 착각하기 쉬워. 왜?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뭡니까? 얘죠? 근데 he가 카나다인임에 틀림없대. he가 자기 액센트로 스스로 판단해 보고서 he 아내가 나 말을 막혔어.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캐나다인인가 봐. 미친놈. 좋아 병신이 저게. 죄송합니다. 지가 말하면서 지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내 머릿속에 지우개 들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저칭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분사의 원칙에 따르면 얘가 주체거든. 근데 he가 젖지 않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저칭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를 없애버렸네. 어머 댕글링 모디파이어가 됐네. 문법적인 오류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분사로 생각하면. 굳이 분사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려주면 지금 이 책에 나온 judging from, considering, concerning, compared with 전부 다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에요. 일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judging하는 사람이 he가 아니고 여기에 일반인의 judge다라는 게 내용적으로 숨겨 있어. 일반인이 판단해 볼 때 누구라도 그의 액센트를 듣고 판단해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판단해 보면 그가 캐나다인임을 알게 될 거야. 그런 거거든. 그렇게 해서 생긴 거긴 한데 그러니까 기원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책에 나온 것은 전부 동사에서 온 거고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라서 안 쓴 거야. 절대 댕글링 모디파이어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어렵게 할 게 뭐 있어. 틀린 문장이 아니고 댕글링 모디파이어도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전치사라고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오히려 이거를 쭉쭉 따져갖고 일반 주어가 숨어있는 분사구문의 형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현학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머 바이블이니까 이유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접속사로 쓰이는 게 또 많습니다. 역시 다 댕글링 아닙니다. 기원적으로 보면 전부 동사에서 온 거고 다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부 접속사로 쓰이는데 생겨먹은 게 ed나 ing라고 생겼다. 접속사로 쓰이는 건 매우 독해 많이 나오죠. providing, provided, suppose, supposing, on condition 이런 건 전부 다 only if입니다. only if. only if는 if보다 좀 강해요. 뭐뭐 하기만 하면. 유일한 조건을 말합니다. 유일한 조건. only if. if하고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if는 한다면, only if는 그것만 한다면 이렇게 유일한 조건을 딱 얘기할 때 only if라고 합니다. 이거는 파트 2 첫 강의 컨디셔널 조건문 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granting that, granted that. 대선 생략해도 되고요. 다. 원래는 grant란 동사 뒤에 절이 온 거죠. 대절이 온 거죠. 대절 생략할 수 있죠. 동사 뒤에 대절이 온 거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granting, granted that. 그라고 외우면 됩니다. admitting that과 같고 이거는 although의 뜻이죠. seeing that은 since의 뜻입니다. since. seeing that. 뭐뭐니까. since는 이유 중에서도 어떤 뜻이다? 공지의 이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때 since를 쓴다고 했어요.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 옛날에 무슨 이런 노래 있죠. 넌 내 여자이니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since야.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오늘 몇 달의 소리를 노래 부르지? 자, 기분 나왔죠? 기분? 자, 기분 네모칩니다. 이거 많이 까먹어요. 기분은 아까 배운 considering과 같대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considering은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네? 맞습니다. considering은 전치사로 쓰여서 명사도 나오고요. considering his age.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considering 다음에 대절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considering 주어 동사가 나오기도 한다. considering은 양쪽에 다 쓰여요. 자,
considering 이거 어법 문제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considered his age. he could not cannot 합시다. cannot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시험에 딱 나왔어. considering일까? considered일까?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는 뭐뭐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그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거 뭐 미리 한번 써볼까요? He cannot finish the task. 자, 제가 그 말 해봐요. 한국말 해봅시다. 그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말이죠. 그는 그 일을 끝낼 수 없어요. 누가 고려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고려하고 있는 거죠. 얘가 고려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 우리나라는 우리 학생들 말이죠. ing가 아니면 반사적으로 ed라고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 he가 컨시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 컨시더 하고 있거든. 그럼 이게 아니면 이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라면 목적어가 왜 남아있겠니? 안 그러니? 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분사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때 요게 일반인이 컨시더한 거야. 또는 일반인 중에 한 명인 스피커가 컨시더한 거야. 이렇게 할 게 뭐 있냐 이거지. 전치사로 쓰일 때 이 모양으로 그냥 쓰인다라고 외워놓는 게 아주 유익하지 않을까? 알겠지? 마지막 페이지. 예문들 쭉 나왔죠? I do believe in people. 사람들을 믿습니다. Being able to do. 할 수 있다는 것을 what they wanna do. 하고 싶은 것을. Providing. 뭐뭐한 조건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래서 자유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자유는 용납할 수 없죠. Granted the story is true. 그 스토리가 맞다는 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너 뭐 어쩔 건데. We may as well 뭡니까? 뭐뭐도 못할 거 없다. 나중에 파트 2 조동사 할 때 하겠습니다. 우리가 콘서트에 못 갈 것도 없지 뭐. 우리가 이미 티켓에 돈은 냈잖아. 예.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때. 보통 나는 말이죠. 돈에 대해서 아주 분별 있게 행동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고 있죠. Given that, considering that. 4번 접속부사로 쓰인 경우. 접속부사는 절과 절을 내용적으로만 연결시켜주지 절과 절을 형식적으로 연결시켜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름이 접속사가 아니고 접속부사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사란 얘기야. 부사. 부사가 품사고요. 접속은 내용이야. 절과 절의 원활한 내용적 흐름을 만드는 부사. 보통 접속부사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커머가 나오죠. Nevertheless, comma. However, comma. 이런 거 있죠. In addition, comma. Besides, comma. 그렇죠? On the contrary, comma. 이런 게 전부 접속부사예요. 네.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해서, comma.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comma. Taking all things into consideration.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comma. 전부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이야. 그래서 주절의 주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랭글링 모디파이어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접속부사 표현이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 부사로 쓰이는 거 exceeding bad, exceed가 초과하다니까 지나치게 나쁘다. exceeding good, 지나치게 좋다. surprising, shocking good, shocking, surprising good, bad. 뭔지 알겠죠? soak, soak, 흠뻑 적시다라는 뜻이죠. 흠뻑 적실 만큼 젖었다. 홀딱 젖었다는 얘기죠. 예. 우산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고 하면 홀딱 젖죠. 제가 어릴 때는 일부러 소나기 맞으러 많이 다녔어요. 제가 좀 정신적으로 이상했는지.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쏟아지는 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소나기가 진짜 세게 나서 확 어려서 그랬나 봐요. 그럼 일부러 그냥 우산을 안 들고 비 맞으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보면 이상하다고 보겠죠. 산성비 때문에. 그때는 비가 깨끗했기 때문에 그 중국은 산업화가 안 돼서 우리나라에 내린 비들이 다 깨끗했습니다. 비를 맞아도 별로 더럽지도 않았어요. 요새는 비 맞으면 완전 진흙탕이죠. 황사비가 내리니까 차는 막 그냥 황사에 얼룩이 져갖고 아유. 보일링 핫, 끓는 것처럼 더우니까 끓는다 끓어 이런 얘기죠. 버닝 핫은 탄다 타, 스티밍 핫은 푹푹 찐다 이런 거지. 가끔 국어학자들이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참 많이 발전해 있는데 영어는 덥다는 게 핫밖에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핫밖에 모르는 거죠. 참 국어학자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
자기가 영어를 국어만큼 잘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말은 있는데 영어는 없다. 이런 주장을 쉽게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영어를 그만큼 연구해 놓고 영어는 없다고 하지. 한국어를 잘하니까 그런 거지. 영어를 잘한다면 영어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어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미국과 영국인이 한국인보다 기후를 설명할 때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그런 게 전부 아전인수격 국수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국수주의가 강한 나라라서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거 좀 극복해야 돼. 이게 21세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어떤 문제점이 아닌가. 그래갖고 쓸데없이 타국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무슨 뭐 어떤 나라 보고 자꾸 원숭이 같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원숭이 같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렇게 해서 갈등을 부추기면 좋은 게 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좋을 게 하나 없고 갈등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고요. 피어싱. 피어스는 칼로 찌르는 거예요. 찌를 듯한 추위입니다. 프리징은 얼어붙을 듯한 추위고요. 바이팅 콜드는 바이트는 물어뜯는 거니까 살을 애는 추위겠죠. 살을 애는 추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건 그냥 보면 알겠죠. 형용사 앞에 붙은 거니까 부사겠지 뭐. 그 다음 동시상황에서의 특수주격형. 그녀와 나는 함께 걸었다. hand in hand. 손에 손을 잡고서 함께 걸었다. 옛날에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중요했던 사건 중에 하나죠. 88 올림픽 때 그 88 올림픽 주제가 이름이 hand in hand였어요. 코리아나라는 그룹이 불렀는데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그룹을 놔두고 외국에서 활동하는 그룹을 딱 했는데 그 외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룹도 아닌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안 유명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는 그룹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그렇게 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게 대표적인 그런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나마 유럽에서 좀 인기 있는 그 그룹을 써나가고 코리아나 형제 그룹인데 걔네들 불렀어요. 한번 쳐보세요. hand in hand 88년 올림픽 주제가입니다. 자, 그녀와 나는 함께 걸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서 요거겠죠? With her hand in my hand. 어머 로맨틱한 분위기예요. 그녀의 손이 내 손 속에 있죠. 이렇게 동시상황의 with 명사 부사고 with는 안 써도 되니까 안 썼고요. her 안 써도 누구 손이겠어? 내 안 쓴다고 누구 손이겠어? 그래서 hand in hand가 된 거지. 그녀가 내가 손을 잡고 걷는데 그럼 딴 사람 손 잡고 걷겠어요? Father was sitting at the table, pipe in mouth. 그러면 with a pipe in his mouth 정도의 뜻이겠죠. 보통 신체 부위는 소유격을 쓰니까 이게 맞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요것만 남기고 요것만 남겨서 pipe in mouth가 됐죠. 이렇게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분사구문의 위치는 주절 앞에 있는 경우, 주절 뒤에 있는 경우, 주절의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 다 가능하다. 앞에 있게 되면 좀 더 앞에 것으로 인해서 뒤에 게 발생했다는 느낌을 주겠죠. 왜? as가 빠진 경우가 많을 테니까. 뒤에 있게 되면 and의 느낌이 강하겠죠. 나는 친구를 만났고 스트릿을 걷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 식으로 첨가한다는 느낌이 강하겠죠. 세 번째처럼 중간에 들어간다면 가로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 중요 정보가 아니고 슬쩍 끼워 넣은 정보라는 느낌을 주죠. 따라서 맨 앞에 있을 때가 제일 강하고 뒤에 있을 때는 첨가음이 중간에 있을 때는 끼워 넣었다는 의미니까 중간에 있을 때가 가장 약합니다. 셋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쓴다? 첫 번째 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정사는 5회, 동명사는 4회, 분사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분사가 제일 덜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부정사를 하면서 준동사 일반을 설명했죠. 그래서 사실은 3, 3, 3 뭐 비슷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동명사 하면서도 부정사, 동명사 하는 게 계속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세 개가 다 중요한 거고 3, 3, 3 하는 가운데 그 앞에 거의 그 구성체계상 5, 4, 3이 된 겁니다. 분사가 사실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로 분사를 마치시고요. 엑서사이즈 풀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장 화법,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